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회수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면적에 관한 문제를 풀고 있죠. 그죠? 자, 24번입니다. 1번에 보니까 옳지 않은 건도 신규 등록자는 분할한 면적 측정의 대상이 된다. 맞죠? 그죠? 항상 청량을 안 하는 거는 소재, 지번, 지목, 합병입니다. 이번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글자를 못 찾아내면 답이 안 나와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면적이 123.55죠. 그러면 여러분들 임야대장, 임야도에서는 3천과 6천을 사용하죠. 그죠? 따라서 제곱미터까지 등록을 합니다.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는 600과 경계점 좌배등록부를 위치하는 지역이지. 그러니까 제곱미터까지 등록하니까 여기까지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반올림해야 되는 5죠. 5보다 크죠? 그러면 124가 되는 거예요. 123.6이 아닙니다. 왜? 임야대장은 제곱미터까지 등록을 하니까 제곱미터 이하까지 등록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면 124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3번에 지목 변경, 지번의 변경은 면적 측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맞죠? 그죠? 5번에 경계점 좌배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 면적제 0.015일 때, 자, 여기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때, 경계점 좌배등록부를 비치한 데에서는 최소가 0.1이죠. 최소가 0.1이라는 말은 0.1보다 적게 놓으면 0.1로 등록해라 이 말. 그런데 여기는 0.15죠. 그럼 0.1보다 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5로 끝났죠. 그럼 앞자리가 홀수잖아요. 홀수. 그럼 올려야지. 그래서 2가 되는 겁니다. 요 4번 문제 조심을 하셔야 돼요. 0.15죠. 0.15는 0.1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크니까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니까 여기까지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5로 끝났으니까 앞자리가 1이지. 1. 홀수죠. 홀수. 그러면 올려야 되죠. 그럼 2가 되는 거예요. 문제를 아주 잘 낸 겁니다. 5번에 경계점 좌배등록부 시행지역에서는 0.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1, 0.05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버리고 0.05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는 올리며 0.05제곱미터일 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홀수이면 올리고 0이나 짝수이면 버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번이네요. 여기서 여러분들 키는 경계점 좌배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이죠. 그러면 경계점 좌배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은 제곱미터의 한 자리거든. 제곱미터의 한 자리는 건 여기까지 등록을 해라 이 말. 그럼 이걸 반올림해야 되죠. 5보다 적죠? 그럼 버리면 되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6번입니다.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나 있어요. 1번에 보니까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 합계가 분할된 면적보다 많은 경우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에 다음 숫자가 적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버려서 정할 때 분할 전 면적에 정감이 없도록 한다. 오죠. 여러분들 이런 거를 단순히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토지의 면적이 100입니다. 100. 그럼 이걸 분할을 했다 이러면 50대 50으로 나와야지. 그런데 이게 만약에 50대 51로 나왔다. 그럼 결론은 각해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50.5, 50.5 이렇게 각해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경계점 좌배등록부를 비치하는 토지의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5죠. 그죠? 5. 자, 3번에 축척이 1200분의 1입니다. 그럼 여기서 0.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0.1제곱미터 X죠. 그죠? 자, 1000분의 1에서부터 6000분의 1은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로 등록을 하고 600분의 1과 경계점 좌배등록부를 비추하는 지역에서는 0.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0.1이죠. 1200분의 1은 틀린 겁니다. 1200분의 1은 1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바로 3번으로 떨어졌네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 합계가 분할된 면보다 적은 경우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에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순차적으로 올려서 정하되 분할 전후 면적에 정감이 없도록 한다. 그 다음에 5번에 토지 분할 전후의 면적 차이가 오차 용금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정정하여야 한다. 쉬운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면 됩니다. 만약 50대 55 예를 들어서 60으로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이걸 합치면 110이 되잖아요. 차이가 너무 커져. 그러면 옛날 장부 요 100을 110으로 수정해야 된다, 정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6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27번입니다. 자, 지력 공부에 등록하는 토지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래 나와 있죠. 1번에 등록 전환하여 그 토지의 지분을 부여할 때는 그 지분 부여력에서 자, 요게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분 이게 원칙이죠. 그죠? 따라서 신규 등록으로 묻든 등록 전환으로 묻든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의 지분 부여의 원칙은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분 이렇게 되죠. 2번에 지력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X죠. 그죠?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둘 때 지적에 관한 업무는 지적소관청이 보고 지적소관청이 업무를 볼 때 상급기관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으로부터 성의를 보는 세 가지가 있죠. 그 세 가지가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지적 공부 반출이죠. 여러분들 시도지사 위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고 지적소관청이 있잖아요. 항상 지적소관청은 이 사람한테 가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거 지적에 관한 업무는 지적소관청이 보고 지적소관청이 업무를 볼 때 상급기관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보는 세 개를 기억하면 한 문제를 맞출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정답은 2번입니다. 3번에 지목은 일필일목의 원칙, 주지목 추정의 원칙,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이라는 말은 일시적,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이게 영속성의 원칙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 그 다음에 4번에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면, 여러분들 여기서 제곱미터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600분의 1과 경계점 자료등록부가 있고 그 다음에 1000분의 1과 6000분의 1이 있죠. 이때 원칙은 이게 원칙입니다. 이거는 예외입니다. 여러분들 모를 때는 항상 경계점 자료등록부를 생각하세요. 경계점 자료등록부는 우리나라 전국토에 비치하는 장부가 아니죠. 특수지역에만 있습니다. 그 특수지역이 도시개발 사업하는 지역과 축척 변경을 시행하는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이게 원칙이고 이게 예외입니다. 그러면 경계점 자비등록부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맞죠? 5번에 절토, 도로구역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에는 상단부를 경계로 결정한다. 맞죠? 그죠? 그럼 여기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8번이네요. 그죠? 자, 면적의 오차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나죠. 1번에 등록 전환의 경우 임야 등의 면적 등 차이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임야 대상의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X죠.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푸시라고 그랬죠. 등록 전환될 면적이라는 표현과 임야 대장에 등록된 면적이라는 말은 표현이 완전 다르죠. 완전 달라요. 그래서 제가 자 이렇게 볼게요. 이게 임야 대장에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럼 면적은 100입니다. 100. 그럼 토지 대장으로 등록 전환을 하기 위해서 청량을 해보니까 101로 나오더라. 이때 읽을 때
100을 문자로 읽으면 임야대량에 등록된 면적이고 101을 문자로 읽으면 등록 전환될 면적입니다. 따라서 옛날 면적을 등록하느냐 새 면적을 등록하느냐 새 면적을 등록해요. 그러면 101이겠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이런 문제를 본 적이 있죠. 근데 만약 110으로 났다. 그럼 이거는 1의 차이가 있고 10의 차이가 있죠. 그러면 차이가 크다. 이게 오차익 범위를 초과했다. 그러면 이 장부가 토지대령으로 갔거든. 그러면 이거는 이제 폐쇄를 해야 되겠죠. 창고로 가야 되겠죠. 갈 때 110 오차익 범위 이내일 때는 수정 안 한다고 그랬어요. 오차익 범위를 초과할 때는 110으로 수정하는데 이게 신청을 하느냐 직권을 하느냐 이걸 시험에 출제를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 면적을 항상 시험에 낼 때는 이 1번 아니면 여러분들 5번을 잠깐 볼게요. 5번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 이래 나오죠. 허용 범위를 초과, 여기는 이내잖아요. 이내가 났죠. 초과할 때는 직권으로 정정한다. 항상 시험 문제는 1번 아니면 5번을 갖고 출제인이 시험 문제 출제를 했습니다. 2, 3, 4를 갖고는 법에서 언급은 하지를 않더라고요.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28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임야대령에 등록된 면적이 아니라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풀이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9번이네요. 그죠? 29번에 자 봅니다. 토지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1번에 보니까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오죠. 그죠? 그래서 지번 변경, 축적 변경, 지적공부 반출. 자, 그럼 두 번째. 신규 등록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최종 본번 다음 수부부터 본방.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한번 언급을 해보면 신규 등록 전환이거든. 그러니까 신규 등록 전환이거든. 이 두 개는 지번 부여 방식이 동일합니다. 동일. 그러면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지. 그래서 원칙은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번이잖아요. 부번. 그럼 예외는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이죠. 본번. 이 예외가 적용이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죠. 그러면 하나가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거나 하나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하나가 여러 필지입니다. 그러면 출제인이 물을 때 신규 등록 전환을 물으면 문장에 이 세 개 중에 한 개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니까 이래 나와 있죠. 여러 필지, 여기에 여러 필지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예외로 답을 하라. 최종 본번 다음 순서. 그럼 만약 제가 한번 해볼게요. 신규 등록 전환지가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번을 부여한다면 틀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거를 하면 이걸로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됐죠? 그러면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종 본번 다음 수부부터 본번.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암기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지번부의 일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다른 지번에서 가야 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X죠. 그죠? 여러분들 지번을 부여하는 거는 지적소관청이 부여를 하는 거지 시도지사가 부여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각도로 지적에 관한 업무는 지적소관청이 보잖아요. 시도지사가 보는 게 아니죠. 그죠? 틀렸죠. 그 다음에 개편 전 지번 부여지역의 지번 틀렸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지번 변경 축적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지적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면 3번 완전 틀렸네요. 그죠? 자, 그럼 답은 3번이네요. 4번에
경계점 자폐등록부를 등록하는 이제 1필지의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0.1제곱미터로 하며 오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임야도는 3,000과 6,000입니다. 그럼 3,000과 6,000이니까 1제곱미터. 그러면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로 한다. 이렇게 되겠죠. 5번에 도로구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은 경사면의 상단부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연접되는 도리 사이에 높낮이가 없다면 중앙, 있다면 하단, 절토는 상단, 해면과 수면은 최대만주의, 최대만수의, 공유수면 매립지는 바깥쪽 어깨. 그거를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을 배웠냐면 토지의 표시를 공부를 했어요. 이 토지의 표시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입니다. 그럼 소재와 좌표는 시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지번, 지목, 면적, 경계거든. 그럼 지목은 무조건 시험에 출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번, 면적, 경계 그 세 개 중에서 두 문제를 일반적으로 출제를 해요.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부터는 지적 공부를 공부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적 공부를 공부할 때 제가 그림을 그려놓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어떻게 여러분들이 푸느냐면 이게 돼줘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돼줬거든. 자, 이렇게 돼줬죠. 그럼 여기에 토지대장, 임야대장이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등록되는 양식이 같이. 그 다음에 이제 도면이죠. 그죠? 도면. 자, 도면이 이렇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죠. 그 다음에 공유지 연명부죠. 그죠? 공유지 연명부.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예요. 그럼 이렇게 놓고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이렇게 한번 접근해 봅니다. 그럼 여기에 소재 지번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지목입니다. 지목. 여기서 하나 추가되는 게 축척이죠. 축척. 그럼 이렇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면적이 있어요. 경계가 있거든. 경계. 그 다음에 좌표가 있어요. 좌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소유자가 등장을 하죠. 그죠? 소유자. 그 다음에 이제 고유번호와 필지별 장번호입니다. 장번호 이렇게 등장했어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할 때 이랍니다. 모든 장부에 공통적으로 등록되는 것은 소재 지번이지. 그 다음에 이 지목하고 축척입니다. 지목하고 축척은 여기에만 등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지목을 등록할 때는 코드번호와 정식명칭으로 등록을 하고 도면에는 부호로서 지목을 등록한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면적, 경계, 좌표는 한 번씩밖에 안 나오지.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경계는 도면이죠. 그죠?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잖아요. 그 다음에 소유자는 대장에만 나오죠. 그래서 소유자. 여기서 공유지 연명부와 대리권 등록부는 공동소유잖아요. 공동소유니까 지분이 있지. 그러면 소유권의 지분이 있지. 소유권의 지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고유번호와 필지별 장번호는 도면에만 등록을 하지 않는 거라. 그래서 고유번호는 19자리라고 그랬죠. 그러면 도면에다가 19자리를 쓸 칸이 없어서 못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장번호라는 거는 매수 표시입니다. 몇 장이라는 거. 자, 조심을 할 때 강남구 삼성동의 도면은 여러 장입니다. 그러나 삼성동 100번지, 우리는 100번지를 말하는 거예요. 100번지의 도면은 한 장밖에 없어요. 한 장밖에 없으니까 번호가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딱 기억해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특징적인 게 있거든. 이거를 외워야 돼. 그래서 우리 여기서 보면은 토지 이동 사유가 있죠. 그 다음에 공시지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보고 세금을 부과하거든. 그럼 세금을 부과하니까 세금에 관계되는 거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다 등록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면은, 자, 요거를 기억합니다. 위치, 지적 청량 기준점의 위치,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 이렇게 나오죠. 굳이 하나 더 한다면은,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는 일반적인 지적도에는 등록을 하지 않고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의 지적도에만 등록을 하죠.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부호도만 알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대지권 등록부거든. 그럼 여기서 대지권의 비율이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건물의 명칭이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죠. 그럼 요 두 개를 읽으면 레미안 아파트 101동 1701호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래 놓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1번에 보니까 대지권 등록부를 묻고 있거든. 그럼 나이라는 것이 틀린 겁니다. 집어는 오지. 왜? 모든 장부의 소재 집어는 등록하니까. 지목 X죠. 그죠? 여러분들 지목은, 보세요. 지목은 토지대랑 임야대랑 도면에만 등록하지. 다른 데는 등록하지 않지. 그러니까 정답은 바로 1번으로 나오네요. 그죠? 그럼 여기에 여러분들 소재는 모든 장부에 들어가죠. 고유번호와 필지별 장번호는 도면에만 등록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고유번호와 필지별 장번호는 도면에만 등록을 안 한다고 그랬죠. 나머지는 다 등록을 하죠. 그러면 대지권의 비율,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소유권의 지분, 소유자가 변경된 날, 건물의 명칭, 대리권의 장번호. 이 장번호가 고유번호와 장번호입니다. 도면에만 등록 안 합니다. 나머지는 다 등록을 하지.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출제위원회 시험에 어떻게 되느냐면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시험에 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보세요. 이게 공유지면 대지권 등록부다. 자, 보세요. 같이 동일하죠. 그럼 차이 나는 거는 이 세 개다. 이 말. 그럴 때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 대지권의 비율이잖아요. 대지권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 등록하는, 여기는 등록 안 하는 거지. 그 다음에 건물의 명칭과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는 아파트거든. 대지권이라는 말은 아파트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와 이거의 차이는, 이거는 일반적인 토지를 공동 소유하는 것이고 이거는 아파트 토지를 공동 소유하는 거지. 글자가 완전 틀리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봅니다. 집은 맞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는 똑같은 거잖아요. 소유자를 기재한다는 말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는 말이고 변경 원인, 변경 일자를 기재해야지. 근데 지분은 공동 소유일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유지 연명부와 대리권 등록부는 공동 소유잖아요. 맞죠? 그럼 고유번호 당연히 맞죠. 고유번호와 필지별 장번호는 도면에만 등록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결론은 전부 다네요. 전부 다. 기억리은, 뒷글리을명 다네요. 그죠? 그러면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력 공부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게 있죠. 자, 보세요. 소재 집어는 모든 지력 공부 맞네요. 그죠? 두 번째 갑니다. 지목입니다. 토지 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X죠. 그죠? 대리권 등록부 X죠. 그죠? 지목은 여기에만 등록을 하는 거라.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에만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니은은 틀렸네요. 그죠? 자,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맞죠? 그 다음에 경계는, 여러분들 경계는 여기에 있잖아요. 경계는 도면에만 등록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 문구 틀렸어요. 좌표죠. 좌표는 경계점 좌표등록부에만 등록을 하지. 그럼 이것도 또 틀렸네요. 그래서 요 위치가 바뀐 거예요. 좌표가 위로 올라가고 경계가 아래로 왔다면 옳은 지문이 되었을 건데, 그러면 정답은 기억, 디귿 됐죠. 그럼 5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2번입니다. 자, 2번에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1번에 볼게요. 토지의 고유번호는 전체 19자리로 구성되되 토지대랑 임야대랑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잡으면 등록한다.
X죠. 그죠? 여러분들 고유번호는 도면에 등록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둡니다. 고유번호와 필지별 자항번호는 도면에 등록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다른 말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제 도면입니다. 이게 도면. 그럼 보세요. 필지마다 고유번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필지마다 고유번호가 있다면 만약 도면에 고유번호를 등록한다면 고유번호는 19자리입니다. 여기다가 19자리 숫자를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입니다. 쓸 칸이 부족해서 못 씁니다. 그래서 도면에는 고유번호를 등록 안 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네, 그 다음에 1번 바로 틀려버렸네요. 그죠? 그 다음에 2번에 공유지 연명부에는 소재 지분은 건드릴 게 없죠. 소유권의 지분, 공유지는 공동소유지니까 고유번호 맞죠? 그죠? 자, 경계점 자비등록을 갖추던 지역의 지적도에는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자, 일반적인 지적도와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 지적도는 3개의 차이점이 있다고 그랬죠. 그거는 이런 말이죠. 자, 여기에 이게 경계점이지. 그럼 여기마다 거리가 있어요. 거리. 이거는 일반적인 지적도에는 등록을 안 하죠.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만 등록을 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도면에는 위치죠, 위치.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해 두세요. 위치라는 말은 지도입니다, 지도. 그래서 강남구청이 어디 있느냐, 강남 세무서가 어디 있냐, 그 위치를 알려면 지도, 네이버 지도 검색하는 거죠. 지도가 바로 도면입니다, 도면. 자, 그 다음에 이 5번은 엄청 중요한 문구입니다. 꼭 기억해 둬야 돼요.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갖춰드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그럼 이 지적도에는 도면의 제면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하여 청량할 수 없어. 이거는 꼭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시험 문제를 그러면 틀리게 만든다면 지적도죠. 이걸 임야도로 고치면 X지. 왜? 경계점 자비등록부는 지적도에서 사용하지 임야도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 그 다음에 도면의 제면 끝에죠. 이 끝에를 앞에 이러면 또 틀리는 겁니다. 끝에. 우리는 어디에서 앞에가 나왔지? 그거는 지번에서 나왔어요. 지번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여야 그건 앞에고, 이거는 끝에고,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각선 오른쪽. 그럼 도각선이 이 도면의 테두리가 도각선의 오른쪽은 여기가 오른쪽이죠. 아래 이 도면에 하여 청량할 수 없음이죠.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청량은 도면을 보고 하는 거라. 그러나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추한 지에서 청량 도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좌표로 한다. 이 좌표로. 그러니까 이 도면에 하여 청량할 수 없어. 일반적인 지역에서는 도면으로 청량을 하는데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추하는 지역에서는 좌표, 이 수학에서 말하는 좌표, XY 좌표를 가지고 청량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문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이네요. 토지 대장의 등록사는 모두 고른 거죠. 자, 여기 보니까 소재, 지번 오죠. 그러면 토지동 사유 오죠. 이 토지동 사유가 신규 등록, 분할, 합병 이런 거죠. 공시지가 오죠. 그러면 소유자 오죠. 자, 대지권의 비율 X죠. 그죠? 대지권의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경계 X죠. 경계는 도면에만 들어가죠. 좌표, 경계점 자비등록부에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정답은 기억, 니은, 뒷글, 리을, 미어. 그러면 1번이 되겠네요. 그죠? 요 그림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대장이 나왔네요. 그죠? 여러분들 옛날에 있잖아요. 이 토지대장을 실제 그림으로 시험 문제 내는 거하고 도면을 실제 그림으로 시험에 내는 거하고는 과거에는 출제를 많이 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출제를 안 하더라고요. 출제 이유는 이렇게 내는 게 이치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아마 뭐 다른 사유가 있었겠지만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내는 게 맞아요. 실제 그림을 딱 그려놓고 맞추세요. 이렇게 해야 그게 진짜 공부가 되는 거지. 자, 그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요 그림이 있고 뒷지문을 먼저 한번 보고 올게요. 보면은
2004년 1월 3일 합병되어 말소된 159의 토지의 면적은 20이다 이래 나왔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 보면은 여기서 60에서 여러분들 60에서 80이 됐잖아요. 그럼 20이 플러스 됐죠. 그죠? 20이 플러스 됐죠. 그럼 20이 플러스 됐으니까 20이 맞는 거예요. 두 번째. 자, 두 번째 봅니다. 2월 2일 분할된 158일 토지의 최초 면적은 40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보면은 이렇게 됐잖아요. 100에서 60으로 줄어들었지. 그 말은 40이 떨어져 나갔지. 그러면 그 40 면적이 분할했던 면적은 40이 맞죠. 그죠? 3번으로 갑니다. 이 토지의 축척은 1200분의 1로 알 수 있으면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X죠. 그죠? 왜? 여러분들, 그림을 잠깐 보면, 여기에 1200분의 1은 맞죠? 그 말은 1200분의 1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하냐, 제곱미터까지 등록하느냐, 제곱미터까지 등록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볼 때 이렇게 되어졌죠. 만약 600분의 1과 경계점 자배도는 불을 비추하는 지역에서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1000에서부터 6000은 제곱미터잖아요. 제곱미터. 그럼 이거는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158의 토지는 1972년 8월 1일 토지전과 지력도 여러분들 그림으로 잠깐 확인을 해본다면은 이게 1972년 8월 1일 신규 등록이죠. 신규 등록이니까 처음으로 등록을 했고 여기 무슨 대장입니까? 토지대장. 그럼 토지대장을 그림으로 그린 게 지적도잖아요. 토지대장을 만들면 지적도도 같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대장 지적도에 최초로 등록됐다.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5번에 공시지가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12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변경됐다 확인해 보면 12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변경됐다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과거에 10년 전에는 기출을 출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내는 게 좋은 방향이에요. 그렇게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이네요. 공유지 연명부에 등록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겁니다. 1번에 소유권의 지분 5죠. 그죠? 대지권의 비율 X죠. 대지권의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지. 그 다음에 소재 모든 정부에 들어가니까 고유번호 도면에만 안 들어가니까 공유지 연명부에는 당연히 등록을 하는 거죠. 소유자가 변경된 날 당연하죠.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X죠. 그죠? 이거는 대지권 등록부죠. 공시지가 X죠. 공시지가는 세금이죠. 세금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보고 공시지가 여기 나오죠.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보고 세금을 부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옳은 것은 기역, 뒷것, 리얼 됐죠. 그죠? 뒷것, 리얼. 자, 그러면 미음. 기역, 뒷것, 리얼, 미음이네요. 기역, 뒷것, 리얼, 미음.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6번으로 갑니다.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을 모두 몇 개인가 일어났죠. 자, 처음에 한번 풀어볼게요. 1번에 소재 지분은 무조건 5죠. 모든 장부에 들어가니까 대지권의 비율 5죠. 그 다음에 소유자 당연하죠. 그죠? 대지권 등록부는 공동 소유니까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변경 원인, 변경 일자, 소유권의 지분 다 들어가는 거죠. 5죠. 건물의 명칭, 레미안 아파트 5죠. 고유번호, 도면에만 안 들어가죠. 5죠. 그죠? 전유 부분 건물의 리얼과 비업을 딱 묶어서 항상 레미안 아파트 101동 1701호. 그 다음에 장번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유번호와 이게 필지별 장번호예요. 필지별 장번호. 고유번호와 필지별 장번호는 도면에만 안 들어가지. 그럼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원인 들어가죠. 소유권의 지분 들어가요. 그러면 전부 다네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면 있잖아요. 출제위원이 의외로 이 대지권 등록부를 갖고 시험에 자주 내요. 그럴 때 여러분들 딱 보고 핵심이 되는 글자는 이 세 개인데 이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왜? 대지권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건물의 명칭과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항상
레미안 아파트 101동 1701호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부 다가 되니까 1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7번으로 가볼게요. 이제는 도민의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으로 일어났죠. 1번에 좌표 X죠. 그죠?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지. 자, 그 다음에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의 지적도 5죠. 그죠? 5. 여러분들, 제가 좀 전에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있거든. 요 거리가 있어. 이 거리가. 일반적인 지력도에는 사용하지 않죠. 그죠?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의 지력도입니다. 그럼 이거 5죠. 그죠? 그 다음에 삼각점 기준의 위치죠. 여러분들 도면을 보니까 있잖아요. 도면을 보니까 이렇게 도면이 있거든. 도면을 보니까 이런 표시가, 자, 이렇게 볼게요. 이런 표시가 나오더라. 그럼 이게 지적 삼각점이 설치된 위치, 지적 삼각 보조점이 설치된 위치, 지적 도근점이 설치된 위치입니다. 5죠. 자, 그 다음에 부호도는 X죠. 그죠? 여러분들, 꼭 기억할 때, 경계점 좌표 등록번호 있잖아요. 경계점 좌표 번호 좌표는 틀릴 리가 없지. 그러면 요것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부호도. 자,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은,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좌표죠. 그럼 여기다가 토지 하나를 그리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보세요. 여기다 1, 2, 3, 4, 이 1, 2, 3, 4를 부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그림 있죠? 이걸 부호도라고 하는 거라. 따라서 부호도라는 말은 경계점 좌표등록부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다른 데는 쓰는 말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도각선과 수치, 이거는 5죠. 여러분들, 도각선일 때 도면 있죠. 이 도면이 가면 이 도면의 테두리를 도각선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숫자들이 나와 있죠. 그러면 O는 니은, 뒤끝, 미음.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으로 갑니다. 자, 가면 이제 축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어났죠. 1번에 지적도 500, 600, 1000, 1200, 2000X죠. 그죠? 2400이지. 2400. 틀렸어요. 임야도는 3000, 6000 맞네요. 그죠? 임야도는 3000, 6000이 맞죠. 자, 그러면 경계점 좌표등록부 지원적 축척 변경 시행지역 500분의 1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경계점 자매 작성 중 농지 구역 정리 사업지역 1000분의 1. 자, 여러분들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동그라미 3, 4, 5를 공부할 때는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500분의 1이에요. 그러나 여기 보면 농지구역 정리죠. 농지구역 정리라는 거는 말 그대로 농경지잖아요. 농경지는 굳이 500분의 1을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1000분의 1을 사용한다. 이러면.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득하면 6000분의 1까지 사용할 수 있다. 결론은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500에서 6000까지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원칙은 500분의 1입니다. 그럼 농지구역이 들어가면 1000분의 1이고 시도지사 승인이 들어가면 전부 다 되는 거예요. 시도지사 승인이 들어가면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틀린 것을 물었으니까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면을 한번 볼게요. 다음 보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그럼 1번에 봅니다. 이거를 한번 읽어봐야 돼요. 00시 009 지적도 이렇게가 몇 장 뭐 이렇게가 나오죠. 축척은 600분의 1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처음에 갑니다. 이 지적도의 축척은 600분의 1이다. 맞네요. 그래서 두 번째 126의 3, 126의 13은 이거죠. 이거 창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창고용지가 되죠. 그죠? 창고용지. 창이니까 창고용지. 자, 그 다음에 이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또 여기서 볼 때 여기 보세요. 600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600분의 1과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그래서 제곱미터냐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는 꼭 기억해 둡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역의 토지는 경계점 자변후보를 갖추고 있지 않다 이래 나왔죠. 그럼 여기서 이게 어디서 구별하냐면 여기서 구별해야 됩니다. 여기에 지적도가 나오죠. 그럼 요 사이에 좌표라는 글자가 없잖아요. 좌표라는 글자가 있다면 경계점 자변후보를 비치하는 지역이지, 좌표라는 글자가 없다면 그냥 일반적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경계점 자변후보를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지적도 도면의 제면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하여 청량할 수 없음.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는 맞는 말이네요. 자, 5번에 126의 9의 동쪽 경계는 0.2, 이건 틀렸습니다. 0.1입니다. 0.1인데, 자,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은,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만약 도면에서 자, 이 경계 표시가 있어요. 경계 표시. 그럼 여기가 서초구입니다. 여기는 강남구입니다. 그러면 서초구와 강남구의 경계가 있겠지. 경계. 이 경계 선의 굵기, 선의 진하기입니다. 진하기. 이거는 0.4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시군구, 다른 말로 말했을 때 행정구역입니다. 그러면 행정구역의 표시는 진하기가 0.4다. 0.4.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삼성동이다. 여기는 논현동이다. 동이죠. 이 동을 동리라고 그러겠죠. 그럼 요 선의 진하기는 0.2다. 여기는 0.4, 0.2.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는 100번지고 101번지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0.1이다. 그래서 경계선과 경계선의 폭은 0.1이고 동리는 0.2고 시군구는 0.4고 또 하나 남아있는 게 이거거든. 여러분 여기에 이게 지적 삼각점에 설치된 위치지 위치. 그러면 요 진하게 요 선의 굵기 있죠. 이거는 0.2다. 그러면 여기서는 경계를 묻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토지와 토지 사이의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0.1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이제 우리 9번까지 풀었는데 잠시 쉬었다가 다음에 이어서 풀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고생을 했습니다.